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잡합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나 또다시 찾아온 CSI입니다. 벌써 10월이에요. 대학생에게 10월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바로 중간고사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저는 어서 이 시간만이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시험기간인지라 오늘을 끝으로 3주 동안 CSI는 쉬게 되었어요. 그동안 학우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생각으로 항상 설렜었는데 당분간 그러지 못할 생각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섭섭합니다. 학우분들도 섭섭하시다고요? 중간고사가 무사히 지나가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럼 섭섭한 마음 붙잡고 오늘의 CSI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가사의입니다. 다들 불가사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대강 아는 세계의 불가사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러한 것들을 불가사의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기술로 저렇게 완벽하고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지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그들을 따로 불가사의라고 분류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들을 불가사의라고 분류했을지. 오늘은 세계의 불가사의의 대단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불가사의는 바로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 가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마추픽추는 페루의 옛 잉카 제국 도시 유적으로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도시였습니다. 마추픽추라는 말은 늙은 봉우리라는 뜻으로 해발 약 2437m에 위치한 고산 도시예요. 또 산 아래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볼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잉카 제국 멸망 이후 계속 잊혀졌지만 1911년에 원주민 소년의 증언을 토대로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알려졌죠. 이러한 마추픽추는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불가사의로까지 불리고 있는 걸까요? 잉카인들의 기술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잉카인들은 마추픽추를 산 위부터 산 아래층까지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정교한 수로를 만들었어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웅덩이 하나 생기지 않고 전부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그 수로는 특별한 손질 없이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어요. 마추픽추 안에 있는 태양의 신전의 경우 거대한 자연석을 거의 손대지 않고 지은 건물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자연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철제 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도 하기 어려운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않는 정교한 석조 건축과 조각술이 이용되었어요. 가끔 마추픽추에 있는 건축물과 고대 로마의 건축물을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마추픽추의 건축물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와 달리 잉카인들은 바퀴와 철, 그리고 문자도 없이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해발 고도가 2400m 정도 되는 곳까지 무거운 돌을 옮겼으며 회반죽 없이도 마름모 모양으로 고정해 놓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그들은 산바람을 이용한 자연냉장고를 개발하여 서양 문명보다 앞서서 음식물을 저장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서구보다 500년이나 앞선 기술로 감자를 6년간 썩히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추픽추 안에는 어떠한 기록물도 없지만 나침반과 해시계가 남아있어요. 자연석으로 만든 나침판과 해시계는 정말 놀랍게도
지금과 비교해서도 오차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네, 이렇게 해서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루의 마추픽추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학우분들은 다른 4대 문명은 들어보셨어도 잉카 문명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른 국가는 차단하고 오로지 그들만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키워나갔다는 뜻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명으로 탄생한 마추픽추, 또 동시에 그들의 보금자리인 마추픽추, 어떠한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아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자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집을 가던 안 가던 떡볶이로 새끼를 채우건 말건 내 강아지가 잘 지내건 말건 신경 꺼져 내버려둬. 갑자기 왜 그러는지 뭔 바람이 드셨는지 왜냐 밤에 전날 가시는지 흥미롭지만 버스는 떠났으니 고닥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넘어가 굳이 말 안 해도 돼. Go away 지루한 거 듣기 거북해 너 같아.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just keep grooving. 차 억세서 서운대 밤을 눕기 전에 알아도 사랑 노래 왜 카드라고 말건 바로 이 도시는 지나치게 센치한 것 같아. 안 몰라도 막아주고 Everything's gonna be okay. 공감 안 되는 사랑 노래 가사들 불행하지 않아도 원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날들 벗어나고 싶어. 사랑 아님 이별 왜 모든 걸 불법인지 다른 걸 보고 싶어. 이 거리 위 미친 척하고 달리다 보면 나올지 몰라. What shit 고닥치고 그냥 groove 흘러가는 대로 넘어가 굳이 말 안 해도 돼. Go away 지루한 거 듣기 거북해 너 같아.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just keep grooving.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let's keep grooving. No, now I know 우리만의 party. Up, up, volume up, 별건 안 바래. No, now I know 우리만의 party. 눈치 없이 오는 전화 놔두고 No, baby, let me go. I don't need you anymore. Yeah. 고닥치고 그냥 groove 흘러가는 대로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just keep grooving.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just keep grooving.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shut up and groove, just keep grooving.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불가사의는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라는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마 듣다 보시면 아, 거기? 하고 떠오르실 겁니다. 과거 나바테아의 수도였던 페트라는 홍해와 흑해 사이에 있으며 무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에는 아라비아의 황료와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를 거래하는 대상들의 중심지였죠. 바위를 반쯤 깎아 만든 건물들은 좁은 통로와 수많은 협곡이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독창적인 치수 체계를 갖추기 있었기 때문에 나바테아와 로마, 비잔틴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건조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페트라는 붉은 사암 경관이 지배적인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드넓은 고고학 유적입니다. 이런 페트라는 왜 불가사의라고 불리게 된 걸까요? 페트라는 온통 사암으로 이루어진 사암 협곡의 구불구불한 길 사이에 세운 고대 도시입니다. 아마 그냥 봤을 때는 황량하고 거대한 돌과 흙밖에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와, 진짜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삭막하고 황량한 환경에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페트라는 기원전 1세기경 이집트와 시리아, 인도의 상인들이 거쳐갔던 무역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대상의 길을 지나갈 때면 꼭 이 페트라를 거쳐가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트라는 상인들의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페트라에는 온통 주위의 하늘을 가릴 것만 같은 아주 큰 사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사암 절벽을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는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이라 집만 지었겠거니 하겠지만 극장, 목욕탕, 상하수도 시설까지 모두 갖춘 거대 도시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수준 높은 문화와 문명을 누린 도시였죠. 또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합쳐져 입이 떡 벌어지는 신비로운 조각물과 건축물이 한데에 모여 있어 불가사의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트라는 사실 도시로 번성하다가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폐허가 되었고 그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다고 하는데요. 1812년 스위스의 한 탐험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잊혀진 왕국, 사라진 페트라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페트라 유적인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신비로울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페트라 유적은 전체의 20% 정도만 연구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페트라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얼마나 더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페트라 유적의 전체 모습을 보면서 고대 무역왕국 나바테아를 만날 수 있겠죠? 세 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아마 위에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불가사의보다 타지마할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봐서일 것입니다. 타지마할은 학우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강가에 자리 잡은 궁전 형식의 모지로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왕비 뭄타즈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타지마할은 불가사의가 된 것인 걸까요? 타지마할이 불가사의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완벽한 대칭미입니다. 물론 단순히 규모라든가 드립은 예상 측면도 있지만 이처럼 완벽한 비율과 좌우대칭으로 보여지는 조형미와 주변 경관과의 배치, 빛이 대리석으로 이루어지는 외관과 어우러져 해가 뜨고 짐에 따라 그 자태가 변하는 건축물은 흔치 않아요. 무엇보다 오늘날 보기에도 감탄만 나오는 이런 건축물이 17세기 당시 기술로 22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놀랄 정도의 섬세한 조각과 백색의 대리석의 홈을 파서 유색의 대리석을 잘라 상감 처리한 정교한 기술은 더 이상의 다른 건축물과의 비교를 단호히 거부했죠. 본관의 주위에 높이 솟아있는 4개의 첨탑은 완성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본관을 중심으로 5도씩 바깥으로 벌어지게 함으로써 전면에서 똑바로 봤을 때 탑이 원근법에 의해 안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안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한 믿어지지 않는 설계와 시공 기술에는 그저 혀를 찰 수밖에 없어요. 붉은 사암으로 된 정문은 중앙 운하에 한가로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본관의 맞은편에 열려 있으며 건축의 균형과 세련미를 위해 본관의 한쪽 옆에 모스크를 만들고는 그 반대쪽에는 모스크와 외형이 똑같은 건물을 세운 그 치밀함까지 가히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계가 완벽했던 타지마할. 설계가 완벽해서 타지마할이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화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황제의 순애보족 집념만으로 그 당대에 착공하여 완성까지 봤다는 점에서 비하인드 에피소드 역시 누누이 회자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불가사의들을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페루의 마추픽추, 크고 높은 사암 절벽 사이에 자리 잡은 요르단의 페트라, 완벽한 비율과 설계의 인도 타지마할까지.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길 바랍니다. 그럼 시험 끝나고도 더욱더 신선한 이야기들로 준비해 올게요.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이하빈,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